입술을 묻다. 피기맘. 막 서울여대를 전교 5등이 갔다 이러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딱 요거야, 요까지. 제가 보기엔 시립대 중대까지가 교과 전형으로 좀 의미가 있다. 서강대 성대 교과 전형을 한번 볼게요. 얘네 컷이 이게 처음 뽑은 거야. 올해 처음 생겼어요. 그전에는 다 학종밖에 없었어. 근데 처음 생겼는데 보면은 1.3, 1.5, 1.4, 1.7 이 정도죠. 그러니까 전부 다 10등 안에 들어야 돼.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 인천 지역에서 과연 전교 5등, 6등, 7등이 서강대를 교과 전형으로 간 게 이게 잘했다고 해야 돼, 못했다고 해야 돼. 저는 못했다고 하고 싶어요. 더 해서 더 좋은 데를 갔어야지. 그 고민과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면 1학년 때 내신하고 수능 공부 비중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보면 다 1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좀 낮은 데가 2등급 초반인데 3합치를 맞춰서 이렇게. 이건 면접도 없어요. 원서 내서 붙으면 그냥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수능이 잘 나오는 애들은 아무도 원서를 내지 않는 겁니다. 강남의 1등급짜리들은 이거 안 내겠죠. 붙을까 봐. 이게 그런 지점에 있는 전형이라고 봐야 되고, 수능이 좀 자신 없는 애들은 가장 확실하게 인서울을 서성안에서 끝낼 수 있는, 서강대 성대에서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 중에 하나긴 합니다. 숙대는 아직 안 봐도 되겠죠. 패스.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하고 최저가 반영된다. 연대는 면접이 문제고, 고대는 수능 최저가 문제고, 서강대 역시 수능 최저, 성대는 수능 최저에 중대 다 최저야. 이대는 면접이 붙어 있고, 외대 최저. 요거를 기억해서 우리가 1학년 때 성적을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얼마나 애들이 수능을 못 맞추는지 실체를 한번 볼게요. 중대가 3합 7이었잖아요, 아까. 이거 맞춘 비율이 문과는 64.5%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안에 드는 애들 중에 약 35% 정도가 그 3합 7을 못 맞춘 거고요. 작년에는 3합 6이었어. 하나 낮춰준 거야. 작년에 못 맞춘 애들은 무려 50%가 넘었어요. 못 맞춘 애들이. 이과는 3합 6 못 맞춘 애들이 충족이니까 39%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낮춘 거예요. 숙대가 2합 5인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숙대 2합 4일 때는 맞춘 애들이 21%야. 그러니까 내신하고 아무 상관없어. 최저만 맞추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은 어떤 지점이 있냐면 내신 올리는 걸 해야 될지 최저 올리는 걸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2학년 2학기인데 1.7등급이 나왔어. 근데 수능 최저가 불안해. 그러면 내신을 1.8로 떨어뜨리는 한이 있어도 뭘 올려야 돼요? 최저를 올려야 돼. 근데 맨날 이것만 하고 있다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못 맞춘대. 그래서 두 개 관리를 진짜 엄마들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너 요번 모의고사 보니까 야, 요번 내신은 조금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걸 올려야 되겠다. 이런 걸 조절을 누가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내신만 올리라 그래. 내신 올렸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간 애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 고려대 교과 전형입니다. 보시면 다 1이죠. 다 1입니다. 우리가 아직 감이 없는데 일반고에서는 요 일자 뒤에 있는 걸 등수로 보시면 돼요. 고3까지 가면 5등, 4등, 6등, 3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추 한 250명 전후에 있는 학교들은 5학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게 1.6이야. 그럼 이게 6등이야. 여기 경희대, 시립대,
이대, 성대 내려가도 등급은 안 바뀌어요. 왜냐면 어차피 10등 안에 드는 애 중에 최저 맞추는 애는 여기 가는 거고 최저가 자신 없는 애는 점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 경희대 학종을 내거나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쯤 내려오면 떨어지죠. 숙대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요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요게 재작년이고 이게 작년 거예요. 문과 애들인데 중앙대도 경희대도 외대도 전부 다 내신이 나빠졌어. 여기 보면 숙명여대가 원래 1.98이었다가 올해 붙은 애들이 2.08이 됐죠. 여기도 1.89에다가 2.1이 됐어. 문과는 내신이 전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과는 혹시 내신이 좀 나쁘더라도 과감하게 최저 맞춰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일반고들도 여학교가 아닌 이상은 남녀공학인 데들 대부분은 아니면 남학교 같은 데는 공부 잘하는 놈들이 전부 다 이과를 갔기 때문에 문과 애들이 내신이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휘문에서 서울대 3명간 중에 문과가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걔네 문과 1등이 100등이 넘어요. 문과 1등인데 문이과 합해놓고 보면 100등이 넘어. 그래도 걔는 서울대 가. 문과에서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문과는 점점 내신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과, 공부하기 싫은 애들 문과 이런 공식처럼 거의 돼가고 있어. 그래서 아마 지금 1학년들이 2년 후에 원서 쓸 때 되면 이거보다 내신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문과는 내가 합해서 몇 등급이냐에 쫄지 말고 문과에서 몇 등이냐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문과에서 몇 등이냐. 그래서 그 등수로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는 있어. 이과는 반대야. 이과는 거의 비슷해요. 더 좋아진 데도 있어. 이런 데 가면 경희대는 작년보다 올해가 컷이 더 낮아졌어. 그래서 이과는 점점 더 내신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문과는 내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시에서도 똑같아. 교과보다 내신이 더 조금 나쁜데 그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1등급으로 고대를 갈 수 있어. 교과는 1등급이어야지 가잖아요. 근데 2등급 초반인데 고대를 갈 수 있어야지 학종이 기회인 거야. 1.5등급이 학종으로 고대 갔어. 똑같잖아. 그건 기회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내신이 2.1등급인데 서강대 교과는 절대 안 돼. 근데 학종으로 가. 이런 건 훌륭한 거죠. 교과로 안 되는 대학에 교과 대신 학종으로 가는 건 의미가 있어. 근데 내신 아까 아주대 2.4가 학종으로 갔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평균은 낮은데 특정 과목이 강한 애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 뭐 영재고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수학은 맨날 올백인데 국어 맨날 4등급이야. 얘는 교과 전형으로 못 가. 근데 수학 올백에 물리, 화학까지 다 올백이고 국어가 3, 3, 3 이러면 서울대도 자랑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죠. 특정 과목이 아주 강점을 보여. 이런 걸 전공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과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쪽에 확실히 자기 강점이 있는 애. 그러니까 역사는 올백이야. 국어도 2등급은 해. 근데 수학은 4야. 그럼 얘는 사학과를 내면 교수가 그치 수학 나도 못하는데 뽑을 수 있어요.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지. 근데 이과는 반대로겠죠. 수학 100, 국어 3, 기계공학이야. 뭔 상관 있어? 뽑는 거야. 이런 게. 근데 최악이 이런 거죠. 평균이 2야. 얘는 어디도 못 갈 확률이 높아요. 다 2, 국어이, 수학이, 영어이. 그럼 얘 학종에서 눈에 띄지 않는 거지. 도대체 얘는 뭐 한 거지? 그 다음 재수를 각오하고 지르기. 나는 고대 이상 안 가면 대학을 안 갈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서울대 학종, 연대 학종, 고대 학종을 내.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학종이 사실은 정말 맨땅에 헤딩이라고 봐야 됩니다. 학종의 실체를 우리가 한 번씩 알아가 볼게요. 학종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교과 전형보다 평균 등급이 약간
다 낮아요. 대부분 낮아. 근데 아주대는 비슷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주대를 학종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교 유형별 합격 성적이 달라. 아까 시립대에서 봤듯이 일반고 2등급, 자사고 4등급, 과고 6등급이야. 그 다음이 내신을 보는 방식이 교과와 달라. 그래서 1등, 4등 동점, 여기는 차이가 남. 그거고. 그 다음이 기계공학 입장에서는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얘네들이 교과 전형에서는 평균 2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평균 2등급이 같은 거야. 교과에서는. 근데 학종에서는 기계공학이야. 그러면 무조건 누굴 뽑을까요? 수학 1인을 뽑겠죠. 근데 국문과야. 누구 뽑아? 국어가 1이네. 이게 전공 적합이지. 내신 수학 3을 받은 애를 담임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수학 학생은 처음 봤다. 이렇게 써줬어. 세특에. 그럼 이거 오히려 악담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 떨어뜨려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학이 3등급인 애들은 세특을 어떻게 써주는 게 제일 좋은 거냐 하면 얘 수학 못해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다음 학기에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써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 세특을 보고 이 아이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2등급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입사관이 요놈 봐라. 그럼 2학년 때는 1도 될 수 있겠네. 그리고 1이 있나 찾아봐. 만약 1이 있어. 그럼 뽑는 거야. 담임이 다음 학기가 기대돼요. 근데 다음 학기가 4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덮으면 돼요. 아니 학종을 평가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인데 얘가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 애한테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주고 있더라. 미친 거지 이거. 떨어뜨리는 겁니다. 세특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적을 보는 방식이 다른 게 학종이다. 절대 세특이나 기타 등등에 이렇게 현혹되지 않는다. 바본가 입사관들이?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뻘짓하지 말고 성적을 올려야 돼. 자, 고대의 위에가 교과 전형이고 밑에가 학종입니다. 딱 비교해보면 위가 확실히 높죠? 밑에가 낮아. 그럼 얘가 2등급이긴 하지만 고대를 가고 싶어. 2등급이 고대 교과는 절대 못 가. 그러니까 나는 고대 갈 길은 이거밖에 없어. 얘가 붙는 애는 어떤 애들이에요? 국문과잖아. 국어 올백에 수학이 3이 있어. 얘는 붙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수학이 100이고 국어가 3이야.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성적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2.1인데 1학년 때 4등급이었어. 막 가출도 하고 여친도 사귀고 그러다가 엄마의 눈물을 보고 2학년에 대호 각성을 해서 2학년부터 3등급, 1등급으로 올라갔어. 평균은 2.1이지만 4, 3, 1이 된 거야. 그럼 얘는 뽑는 거예요. 근데 반대 놈이 있어. 1학년 때 전교 1등 들어갔는데 3학년 때 3등급으로 졸업했어. 집에 가라는 거지. 이런 걸 보는 게 학종이야.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야. 다 성적이에요. 100%. 여기도 보면 미디어도 1등급 때, 2등급 때. 전부 다 학종이 조금씩 낮아요. 그리고 그걸 학종이 뒤집을 만한 메리트는 세특에 있지 않다. 성적에 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라 할 때 또 머리 삭발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학종은 비교과로 성적을 메꾸는 게 아니다. 내신 평균이 3.1인데 비교과가 좋아서 경희대 합격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수학이 4등급인데 세특이 좋아서 한양대 기계공학을 갈 수 없다. 수학이 4등급인데 세특이 좋아서 한양대 기계공학을 간 애는 세종과고예요. 아니면 인천과고야. 민간인은 아니야. 영어가 3이지만 영어 세특이 좋아서 고대를 갔다? 외고는 되겠지. 국어가 2인데 세특이 좋아서 이대를 노린다? 이건 되죠. 이대는 이 정도면 갈만해. 평균이 1.9인데 세특도 좋아서 경희대 학종에 떨어지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수학이 3이지만 문과고 국어가 1이네. 세특도 좋으니까 건대 국문과는 오케이. 이게 맞는 학종에 대한 평가입니다.
수학 2, 3인 학생이 학종을 준비하려면 수학을 1점이라도 올려야 돼요. 점수를 봐주니까. 예를 들면 1학기 때는 73점에 3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는 82점에 3이야. 그러면 상승한 걸 인정해줘요. 1점이라도 올려야 돼.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이게 아까 시립대 거 봤고, 경희대 거, 이과입니다. 학종이에요. 여기 2등급 때 있는 애들이 일반고야. 그죠? 여기가 자사고야. 이 뒤가 과고야. 그 제가 다 세봤어요. 이게 대학 알림에 가면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입학생이 몇 명 왔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다 세봤어. 그랬더니 과고 애들 31명 갔어요. 경희대. 이과. 자사고 애들 48명. 나머지 다 일반고. 서울대. 학종은 여전히 유의미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올해 서울대 간 애들의 고교 유형 분류입니다. 서울대 그지 같은 학교는 영재고 사랑이 너무나 넘쳐나요. 영재고 애들이 19.3%, 304명. 학종은 100명 이상이 줄었는데 영재고는 늘었어, 4명이. 재작년에 300명 뽑던 걸 304명으로 늘렸어요. 그 와중에 과고도 115명 뽑았어. 자사고 264명, 외고는 213명. 저는 개인적으로 외고 애들 뽑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어과를 어디서 뽑을 거야? 외고 중국어 되는 애 뽑는 게 낫잖아. 일반고 1등보다. 중국어는 진짜 중국어만 하면 되잖아요. 기계공학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문 계열의 외고 애들 뽑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일반고도 할 수 있는 기계공학에 왜 굳이 영재고만 다 뽑아야 돼? 그래서 서울대가 요즘 신문에서 맨날 까요, 서울대를. 이게 이거 서울대 학종 이름이 일반 전형입니다. 여기 써있죠. 일반 전형. 그래서 기사들이 뭐라고 까냐 하면 저거 좋다. 니네가 과거 영재고 많이 뽑는 거 좋은데 이름을 바꿔라. 특별 전형으로 바꿔라. 일반 전형이래 그러고 일반고를 제일 안 뽑아. 30%. 477명입니다. 전국에 일반고가 1616개가 있어요. 일반고만. 1616개.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죠. 인천 애들이 왜 지역균형 빼고는 아무도 못 가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얘도 맞다고 하네. 지규는 어차피 일반고만 가요. 근데 이것도 지금 470으로 줄었죠. 여기는 학종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저거는 그냥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특기 전형이야. 그냥 학교 이름 보고 뽑는다. 블라인드인데 어떻게? 블라인드의 실체를 좀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서울대 지균 싹 1등급 초반이죠. 학종이 서울대 학종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70% 컷이 1등급 대가 많아. 그러면 일반고가 많은 거야. 3등급이 있어. 그럼 다 과고가 많은 거야. 그냥 학교 구분에 따라서 수학과는요 그냥 영재고 과고 아니면 안 뽑습니다. 국대들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고 애들은 거의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평균이 이렇게 높은 거야. 농경제사회도 3.2가 나왔잖아. 그러면 저기 누가 많다? 외고 애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보면은 전부 다 1등급 대인데 정시로 갈 때는 과학이랑 영어가 2등급이야. 그러니까 서울대 정시는 국어 수학이 1등급이면 갈 수 있어요. 이 지금 쌩과인데도 그래. 국어 수학 1등급이면 갈 수 있다. 좀 서울대 좀 낮은 데로 가보면 지역균형 성적은 안 떨어져. 1.5 안쪽이에요. 근데 여기도 거의 비슷하죠. 근데 정시는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해. 국어도 2등급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서울대를 확실히 가려면 국어 1등급, 수학이 1등급이면 서울대를 정시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솔직히 전교 5등 안에 들어 1.5등급이야. 그러면 수능도 1.5등급이 나오면 사실 스카이를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잘 잡아야 돼. 이게 서울대 많이 간 학교입니다. 외대부고가 수시로 31에 드디어 여기도 정시가 많아졌죠. 정시로 41가 갔고요. 서울과고가 수시로밖에 못 가. 저 13명은 대부분 재수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과고가 47명, 6명. 대원외고가 33. 자, 외고들은 이제 정시로 대학 가는 게 힘들어졌어. 수학에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외고 애들이 정시로 간 애들이 급격히 줄고 있고요. 하나고는 아주 전통적인 학종형, 아까 AP 하는 학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시로 못 가면 못 가. 그 다음에 대전과고, 세화고. 세화고는 서초동에 있는 자사고입니다. 동네 자사고인데 수시로 6명밖에 못 갔는데 정시로 33명 가가지고 웬만한 영재고도 이기고 숫자로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휘문고 여기 3명, 29명. 우리 동네 딱 하나 있네. 인천 영재. 34명, 빵명. 정시로 갈 수가 없지. 수능을 안 하니까. 단대부고 뭐 과고들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전부 다 서울대를 많이 간 학교는 뭘 알 수 있어요? 정시가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저거 어디 갔어 아까? 화성고. 아까 봤던 화성고 있죠? 19명 갔는데 수시 빵명, 정시 19이야. 수시 빵명, 정시 19. 쟤네 학교는 직윤으로 서울대 가기 힘들어요. 내신 경쟁이 치열하니까. 1등에도 내신이 나빠. 이게 다 정시로. 최상위권 수시는 수능 시험 후에 면접이 있는 수시만 유의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세일고 전교 1등이 만약에 서강대를 교과 전형으로 내면 붙겠죠. 그래서 수능 3개 틀렸어. 그래도 잡혀가야 돼. 그러니까 그 수능이 잘 나오는 애들은 수시 낼 때 조심해서 내야 돼요. 면접이 없는 경우는 절대 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수시를 포기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수시를 포기할 기회가 있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 학종은 면접이 수능 끝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가면 자동으로 떨어지는데 서성하는 내면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일단 뽑아. 5년 전인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성대 의대 원서를 냈는데 수능을 채점해 보니까 1개 틀린 거야. 얘가 전국 수석이야. 그래가지고 걱정돼. 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서울대 의대 됐는데. 그래서 얘가 절절매다가 신문에 인터뷰를 한 거야. 자기가 이번에 수능 제일 잘 봤는데 성대가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다. 그 성대가 원래 그 전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보고 바로 뽑았어요. 이런 똑같아. 내가 성대를 냈는데 수능을 잘 보면 성대 가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닌 거. 면접이 수능 뒤에 있는 게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는 면접이 뒤에 있어요. 근데 나쁜 수능 전에 끝나는 나쁜 수시라 그래. 여기가 연대 교과전형 수능 전에 면접 본다 그랬죠. 서성한 교과전형 면접이 없고 서성한 학종도 면접이 없어. 그게 사실은 세일고쯤 되면 전교 1등부터 한 20등 안에 드는 애들은 서성하는 원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원서를 낸 경우가 많아. 그리고 제가 수능 끝나는 날 저한테 전화 오는 건 전부 다 뭐냐 하면 선생님 저 5개 틀렸는데 서울대 면접 가야 돼요? 말하세요. 이거 물어. 그래서 그 면접을 포기할까 말까. 자, 연대입니다. 연대 여기 학종을 보세요. 연대는 영재고 애들이 아까 서울대 304명이었는데 61명밖에 못 뽑았어요. 왜? 영재고 애들은 연대 가고 싶지 않거든. 연대는 뽑고 싶으나 과고도 40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일반고가 50%가 된 거야. 외고는 여전히 많이 뽑았고 자사고도 연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봐.
인천 하늘고 13등인데 연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연대가 학종을 왜 확 줄였냐 하면 연대가 교과 전형 온 애들은 일반고 1, 2등이야. 그것도 그 엄청난 면접을 통과했어. 괜찮아.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짱인 애들이 와. 논술은 또 논술 잘 보는 놈들. 근데 학종 온 애들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연대 이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민사고 7등이 냈어요. 민사고 7등은 연대를 내. 왜냐하면 서울대 내고 6개를 내야 되는데 연대를 안 낼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입사관이, 이런 애 뽑으면 너무 좋겠다. 얘 꼭 뽑아야지. 그래서 침 찍 발라가지고 옆에다 딱 빼놨어. 얘는 반드시 내가 뽑는다. 근데 이런 애는 연대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아무 서울대가. 열받아. 그 다음에 이제 휘문고에서 30등? 아, 그래, 얘 정도는 뽑아줘야지. 그래가지고 얘도 찜 발라놨어. 근데 이 왼수는 또 면접 보러 안 와. 왜 면접 보러 안 와요? 수능 111 나왔어. 그러니까 지들이 뽑고 싶은 애들은 아무도 안 와. 그리고 이제 안 뽑고 싶은 애. 상상고 99등. 아, 이거 뽑기도 그렇고 안 뽑기도 그렇고. 이런 놈들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대 입장에서 이 학종이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늘려야 돼. 그래서 학종을 확 줄인 거예요. 논술은 하나도 안 줄였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런 구성이고요. 자사고도 몇 명 없어. 그래서 여기가 서울대보다 훨씬 높아요. 컷이. 학종 컷이. 연대가 서울대보다 학종 컷이 훨씬 높다. 누가 많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정시를 보면 아까 서울대는 수학은 1이지만 국어도 1이었잖아요. 연대는 국어가 2입니다. 과학은 또 2야. 그리고 국어 중에 3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연고전 고연전 가가지고 애들이 막 술 마시고 놀 때 말빨 센 놈은 다 고대예요. 국어 말 못하는 놈들이 다 연대야. 이게 왜 그러냐면 연대는 수학의 가산점을 50%를 줘요. 이게 150점으로, 이거 100점이라고 하면 이거 150점, 과학도 150점으로 쳐줘. 그래서 연대가 국어하고 수학이랑 과학 잘 본 애들은 연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고대는 반대입니다. 고대는 과학이 3인 애들이 많아. 왜냐면 얘네들은 이거 100점, 수학 120점, 수학도 가산점이 별로 없어. 120점, 과학은 그냥 100점으로 쳐요. 얘랑 같아. 그래서 연대 고대는, 자, 이제 서울대는 국어 수학이 다 1이야. 이 왼수들은 계산도 되고 말빨도 세. 잘난 놈들이에요. 연대 애들은 말은 못해. 고대 애들은 실험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자가 있는 거야. 일단 그래도 다 수학은 1이야. 수학은 1이야. 그리고 여기 고대 결과를 보면 일반고가 40%밖에 안 되죠. 그래서 고대는 자사고 애들을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든 긁어서 모아. 악착같이 뽑아. 학종을 안 줄였어요. 그리고 영재고도 조금 많고 과고가 고대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연대는 사실 이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세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 애들은 고대를 선호합니다. 선배들이 다 고대 가라 그래요. 회사에 고대 애들밖에 없어요. 연대는 회사에 없어요. 연대 이과 애들은 다 뭐 하냐 하면 변리사 하거나 공무원 하거나 이런 거 해. 그러니까 어디 회사 가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과거 애들이 고대로 훨씬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가 좀 적어. 근데 인원이 많으니까 절대 숫자로는 고대 일반고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연대보다 고대가 컷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이유는 자사고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학종은 저거보다 한 단계 좀 낮은 거죠. 그럼 서강대는 어떨까요? 서강대 아까 수능이 잘 나오는 애들은 절대 내면 안 되는 데라고 그랬죠. 나쁜 수시에 들어가는데 서강대 교과, 이게 학종이에요. 보니까 컷이 점수가 막 고대나 연대보다 팍 떨어지죠. 여기 봤더니 여전히 자사고 비율이 높고 외고 애들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영재고는 정말 서강대가 뽑고 싶으나 아무도 안 하죠. 딱 9명 어떻게 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서강대 정시 결과를 보면 엄청 떨어진 겁니다. 4등급 있잖아.
서강대가 개교 이래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이제 정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폭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과로 교차 지원이 되잖아요. 이과 애들이. 그러니까 서강대, 공대 낮은 데 갈 애들이 서울대 경영을 가거나 연대 경영을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가 드디어 제일 이제 변곡점인데 수학에서 1등급이 위태위태해. 1도 있고 2도 있고 일단 국어는 2야. 근데 과학은 다 3이야. 여기가 왜 그러냐면 국어 반영을 35%를 하고요. 수학이 40%야. 탐구는 20%밖에 반영을 안 해. 그래서 과학을 망한 놈들은 무조건 서강대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촌 로타리 가가지고 서강대 쪽으로 이렇게 대흥동 쪽으로 올라가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어깨를 치고 물어보시면 돼요. 야, 너 과학 3이지? 그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돌아보고 막 도망갑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 아줌마 건진법사인가? 이러면 막 가요. 여기 무조건 3이야. 4도 있어. 이유가 뭐 때문에? 반영을 탐구를 덜 하니까. 덜 깎여. 반대가 어딜까요? 서강대입니다. 아니,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국어 반영 비중이 낮아요. 연대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100점, 150점, 150점. 그러니까 한양대는 다 국어가 3이야. 그래서 2호선 타고 가다 한대입구역에서 내리는, 야, 너 저기 3들 내린다 그러면 애들이 다 뒤돌아봅니다. 국어 3 내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국어를 망했는데 그래도 2에서 막으면 연대고 3까지 내려가면 한양대야. 그래도 한양대까지도 일단 수학은 1이야. 수학은 1이고 3, 2죠. 이게 원래는 3까지 안 내려갔는데 정시가 늘어나면서 간 거예요. 우리 불쌍한 중앙대. 여긴 다 모든 게 한 등급씩 다 내려갔어. 수학 2고 국어 탐구가 3입니다. 3, 2, 3. 3, 2, 3. 이렇게 중대 역사상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이제 이게 문이과 통합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시를 확 늘리고. 그래서 여기 학종으로 보면은 여기 고대랑 비슷해요. 근데 이쪽은 상상할 수 없게 뚝뚝 떨어진 거죠. 3, 2, 3. 여기 4도 있어. 시스템. 그래서 이 정시가 내려가고 수시가 올라가고 있는 경향을 명확히 볼 수 있다. 우리는 1학년은 1년에 시험이 몇 개 있는 거예요? 7개 있어. 경기도도 7개 왔죠. 우리 3월 모의고사 안 보고 6월, 9월, 11월 3개 보죠. 모의고사하고 내신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내신 볼 때 한 달을 벼락치기를 하고 밤을 새면 모의고사 볼 때는 적어도 일주일은 해야 돼.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둘 다 숫자 관리를 해야 돼요. 얘는 내팽개치고 얘만 하니까 얘는 1 나왔는데 얘가 3 나와. 그럼 자꾸 얘가 이뻐 보이잖아. 그래서 점점 이걸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시험이 7개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3 애들은 내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사실은 똑같이 준비를 해서 둘 다 성적이 좋게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 재밌는 표예요. 요게 성대부터 중앙대까지 주요 학과들의 학종 점수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 상하를 구분하기 힘들어. 근데 정시로 보면은 여기 평균이 95부터 85까지 10% 차이가 벌어집니다. 10%. 여기는 커트라인이 뚜뚜뚜뚝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여기 이걸 해놨잖아요. 4합 7, 8.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학종이 수능 최저가 4합 8이에요. 4합 8이면 2등급 4개. 근데 한양대, 서강대, 중대 이런 데 보면은 고대 학종의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게 합격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시 컷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양대 화학과관에는 국어 3에 수학 1에 이거 2고 영어 3이야. 4합 9예요. 제가 만약에 고대를 수시를 냈으면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능 최저하고 정시 컷하고의 격차도 막 줄고 있는 거죠.
얘네 다 고대 냈으면 최저 못 맞춰 다 떨어진 애들이야. 이게 작년의 수능입니다. 여러분 문이과 여러분 수능 보셨어요? 수능? 학력고사? 근데 시험 안 봤어요? 세대는 자 이게 수능이 30년 됐어요. 93년도부터 봤는데 30년 동안 수학이 가장 쉬웠던 시험입니다. 문과이과가 같이 보니까 교수들이 평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문과 애들 눈높이에 맞춰갖고 매우 쉽게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2만 9천 명이 봤는데 만점이 2,7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휘문과 하나에서 34명이 나온 거야. 이 2,700명이 다 만든 거는 수능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국어에서 2,700등은 90점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국어가 어려운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수능 역사상 제일 쉬웠던 수학이고요. 1등급이 3개 틀린 겁니다. 우리가 수능 공부하다 보면 킬러 문제가 3개가 있다 그러죠. 킬러 문제. 그거 다 틀린 애들이 1등급이야. 3개 틀리면 1등급. 그 다음이 2등급이 76점. 3등급이 64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수능에 2점짜리가 3문제 있어요. 다 맞으면 6점, 3점짜리가 14문제가 있습니다. 다 맞으면 42점이야. 그러면은 이거 다 2점짜리, 3점짜리 다 맞추면 48점입니다. 그 다음에 4점짜리가 13개가 있어요. 그걸 다 3번을 찍으면 64가 나와요. 풀면 안 돼.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점짜리, 3점짜리만 다 맞추면 3등급인 거야. 이 밑에 애들은. 3점짜리는 센이라는 문제집 있죠. 그 A 스텝이 2점짜리고요. B 스텝 앞쪽 반이 3점짜리예요. 그것도 못 푸는 거야. 우리나라 문과 애들 중에 거의 7, 80%는 수학을 포기해요. 언제 포기하냐면 만약에 우리 수능 범위가 수학 상하였으면 이거보다 훨씬 잘 봤을 거예요. 근데 수능이 수원수투 미적이잖아. 수원수투 확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이 문과 애들한테는 거의 죽음인 거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2단원이 삼각함수야. 삼각함수 딱 들어가면 애들이 기겁을 해. 그리고 3단원이 수열이야. 그 수열까지는 어떻게 애들이 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수투가 넘어가면 함수의 극한이 나오는 순간 다 한 반에 30명 중에 25명이 쓰러져. 그러니까 그 뒤는 제목도 모르고 보는 거야. 그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제정신으로 푼 애는 딱 10만 명이야. 위에 10만 명. 얘는 제목은 아는 거야. 적어도 2, 3점짜리는 푼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제가 엊그저께 강남에서 대치동에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숙명여고라는 여고가 있어요. 얘네들이 수능 총점으로 남학생들보다 더 좋아. 수학이 쉬우니까 국어랑 과학이 별로 꿀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년도 여성들의 대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공무원 시험 보면 여자애들이 싹쓸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수능에서는 수학이 그걸 했는 거야. 근데 이과끼리 따로 볼 때는 훨씬 어려웠어요. 이과끼리 볼 때 만점이 159명인가 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게 2,700명이 된 거야. 절대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제목만 알면 돼. 이게 왜냐하면 수능이 되면 고3이 되면은 수원에서 11문제, 수투에서 11문제, 미적에서 8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각함수에서 4문제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꼬아서 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애들이 왜 수학을 질리게 하냐 하면 1, 2학년 때 너무 어렵게 공부해. 킬러 문제를 왜 풀어? 킬러 문제 다 틀리면 이건데 그냥 킬러가 오면 피해야지. 그걸 왜 맞서? 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괜히 킬러하고 싸우다가 스스로 포기해. 그러지 말고 무조건 쉽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야 돼. 일단 제목과 개념이라도 알고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나서 2점짜리, 3점짜리를 달달달 외우면 되잖아. 그거 외우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4점짜리는 다 3번 찍어라. 근데 지가 지레 짐작해서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신만 하면은 절대 수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놈의 내신은 딱 2단원씩만 시험 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가 돼서 수원이 시험범위야. 그래갖고 1단원인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삼각함수 반이 시험범위야.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때 이걸 죽도록 해요. 학원 가서 다 외워. 이때는 막 천재 같아, 얘가. 삼각함수 모르는 게 없어. 이제 기말이 되면 앞에 거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얘네들 뭔 짓거리 하냐면 반 학기씩 죽도록 공부하고 까먹고 죽도록 공부하고 까먹고. 그래서 3학년 됐어. 그때 머리에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냐 하면 적분법만 남아있어. 삼각함수는. 그래서 우리가 수능 공부를 내신하고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2학년 2학기 때 수투를 내신으로 공부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이 포함된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못 까먹게. 그러니까 못 까먹게 하는 게 수능의 핵심이야. 근데 우리는 맨날 언발의 오줌 누기로 이제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요번 학기 거만 잘하면 돼. 계속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수능의 실체예요. 제발 좀. 국어는 반면에 국어는 1등급이 84, 85예요. 다 맞은 애 28명밖에 없어. 얘네들은 세종대왕의 분신이야. 그리고 여기 10점 틀린 애가 2700등입니다. 그리고 1등급이 84, 85야. 여기가 1800명이야. 수학 1등급은 여기가 1800이에요. 근데 수학은 변별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등급이 몇 점이냐면 79점, 3등급이 72점이야.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언매로 보면은 14점 사이에 8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국어가 학술적인 국어도 되는 애들. 얘네들은 생활 국어는 되는데 공부하는 걸로는 안 되는 애들이야. 그리고 여기 경계가 수학을 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공부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 제가 1등급 애들한테 국어가 1등급인 애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중2 때부터 수능 국어 문제를 풀어서 한 3년쯤 매주 2개 정도 풀다 보니 어느 날 눈에 뭔가 띄더래. 어느 날. 이거는 솔직히 양치기로 하면 됩니다. 강남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국어예요. 수능 수학이 3, 4등, 수학을 3, 4등급 받고 국어 2면은 아까 봤죠? 중대 문과 같은 데 갈 수 있어요. 하여튼 제발 킬러가 나오면 피해라. 그럼 도대체 왜 맞서 싸우냐? 저는 인천 애들은 어디랑 비슷한, 제가 보기에 강북보다 인천이 좀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종로나 강북 이쪽보다. 강남이나 뭐 서초나 목동보다는 약한데, 근데 얘들이 왜 공부 방법에서 너무 잘못된 걸 많이 해요. 하여튼 수능하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 버스 아저씨도 내신하라 그래. 학원 가도 내신하라 그래. 학교 가면 내신에다가 세특하라 그래. 교장 선생님은 인사하라 그래. 지랄들이야. 아니 고등학생이 무슨 인사야. 공부해야지. 그래서 제발 내신하고 수능 학습의 균형을 좀 맞춰라.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신 준비하면서도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번씩만 풀어. 안 까먹게. 모르면은 걔만 포기하면 돼. 그리고 너무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 못된 것들이 습성이 꼭 명품 찾아요. 3등급인 주제에 대치동 1타 강사 수업을 네가 왜 듣는데? 3등급은 3타 강사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킬러가 안 나와 거기에. 제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 따지는 겁니다. 결국 자기 문제인데. 그리고 누가 너보고 4점짜리 풀래? 2, 3점 확실히. 이거 진짜 가요. 3, 4 경계에 걸치고 국어 2 받으면 갈 때 많아. 그다음에 탐구는 2 받을 수 있잖아.
암기 과목인데. 자, 보세요. 세종대 기계공학까지 학종은 점수 차이가 없어요. 점수 차이가 없어. 근데 여기 수능 차이 봐. 여기 평균이 96.2%고 77.8%예요. 순서로 하면 우리의 인하대 기계공학은 지금 홍대 밑으로 내려갔어, 지금. 서울 과기대. 우리 저 인하대 기계공학 324잖아. 324. 324. 그러면 얘를 2 맞을 자신이 없으면 얘를 2를 받으면 돼요. 얘랑 배점이 같아. 그럼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 3, 4, 2. 점수가 똑같은데. 우리가 뭐 수학을 무조건 1 받아라, 2 받아라도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생물, 지구과학 해서 외우면 되는데. 일단 전부 다 어른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찾아가는 설명회 하면서 와서 개거품을 문의하면 이게 너무나 눈에 봐도 뻔한, 그리고 애들이 놀고 못 가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놈의 내신 하나 따려고 전전긍긍하고 막 발광을 해가지고 땄는데 결국은 못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사실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의 이제 핵심은 그런 겁니다.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일단 세특은 다 잊어버리세요. 세특 끝났어. 그리고 인간들은 누구나 편한 걸 한번 접하면 백도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특이 너무나 애들한테 편한 거야. 왜냐하면 수학을 1등급으로 올리려면 정말 문제를 하루에 2시간씩 한 달을 풀어야지 올릴까 말까예요. 근데 얘들한테 잘하면 세특 잘 받으면 갈 수 있다란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심어주면 맨날 선생님하고 놀고, 선생님 잘 써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 애들이 수행평가하는 실체를 모르시죠. 개똥이네 집에 모여서 3시간 50분간 게임을 하시다가 마지막 30분에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구글 보고 베끼면 돼. 초기의 세특은 안 그랬어요. 초기 세특은, 초기의 수행평가는 4명 한 조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이걸 너무 규격화해 버려가지고 사실은 대학에서 이거 봐봐야 별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개인이 알아서 해도 되고 조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떤 놈은 실험도 정말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한 놈도 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강제로 의무적으로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무조건 그걸 해야 돼. 그 선생님이 다르게 써줄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독서도 세특에다 못 써요. 쓰면 불법이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게 없다니까. 근데 애들은 이거 하면서도 자기는 공부하고 있다고 뿌듯하긴 한 거야. 보람은 무지 있는데 실제로는 내 인생에 도움은 한 개도 안 되는 거야. 어거지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3들은 나중에, 고3을 제대로 보낸 애는 나중에 화장하면 사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고2, 고3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보내면 나중에 어른 돼서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가 뭐 40, 50 넘어가가지고 막 힘들 때가 있어. 그럼 딱 무슨 고3 때도 내가 살았는데 요즘 고3이 제일 편해. 1학기 내신 끝나고 나면 다 놀아.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신하고 수능하고 공부 비중을 5대5로 가져가야 됩니다. 5대5. 그럼 우리 내신 기간에 한 6주쯤 하면 되지 않나요? 강남 내신이 어려워요? 우리 인천 내신이 어려워요? 냉정하게 강남 내신이 어렵죠. 걔네 6주밖에 안 해요. 4주에서 6주. 그리고 끝나면 바로 수능 공부해요. 근데 쉬운 내신 공부를 8주를 해봐. 그럼 애가 점점 바보 되는 거예요. 쉬운 건 짧게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머리를 다른 데를 써야 되는데
자꾸 그거에로만 국한시켜 놓으니까 속 터지는 게 중2, 중3 때 애들의 학습 역량보다 뒤로 가면 더 떨어져. 뒤로 가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은 딱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내신 딱 한 달 준비하고 끝나면 바로 수능을 공부한다. 근데 수능 공부 어려운 게 아니야. 뭐 하면 돼? 기출문제 계속 푸는 거야. 기출문제. 그리고 목표를 낮추지 마세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 진짜 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전교 1, 2등쯤 하는 애가 선생님 저는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왼수들은 이미 딱 쟤 안 된다고 낙인을 찍어놔요. 우리 학교는 의대 갈 리가 없어. 그래 놓고 야, 너 의대가 목표인 건 좋은데 그래도 학종으로 서영고라도 가야 되지 않니? 계속 세특해 이러고 앉아있어. 진실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가 의대를 가고 싶으면 수능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고 세특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성적 등급을 하나 올리고 최저를 맞춰라. 그걸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절대 제가 될 리는 없어.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전교 10등쯤 되는 애가 선생님 저 수능 최저 맞춰서 고대 도전해보고 안 되면 정시로 고대까지 노려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꼴값 떨지 말고 학종 잘해서 서성한 가라. 이렇게 애들의 목표를 낮추고 자꾸 등급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만약에 인천 애들이 정시가 100%였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대학을 전 잘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막 배수의 진을 치고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을 텐데.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진짜 외로운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줄, 학교에서 안 해줘?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은 애한테 줘. 그거 어떡할 거야? 오늘 집에 가시면 일단 볼기를 한 대씩 때리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재수하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해서 삐리비리 하고 있는 2년 취업 지 맘에 안 드는 데하고 어리버리해서 2년 노느니 아싸리 재수하는 게 낫다. 그렇게 의지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사실 대학은 그냥 아무 데나 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목표 세워서 제대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요즘은 학교보다도 학과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대 가고 싶은 놈은 의대를 가야지. 3년간 의대를 목표로 하다가 왜 서강대는 왜 가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안 그랬어요? 야, 대학 못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러고. 근데 집을 팔아서라 우린 집도 없었어. 하여튼 뭐 달러빚을 내서라도 대학은 보내주마. 저는 그 의지가, 어른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과목을 한 개만 잘하는 아이면 특별히 뭔가 지도를 따로 해줘야 될 게 있는지. 그러니까 한 과목을 수학을 얘를 무지 잘해요. 과학만 잘해요. 과학을요? 오케이. 과학을 무지 잘하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렇게 평균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2.5가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맞춰야 돼. 그러면 과학은 1이야. 그러면 국어나 영어가 3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밑에 걸 맞춰주시고 잘하는 건 계속 잘하게 해야죠. 그 두각을 확 나타내. 그리고 이제 그거랑 확실히 연관성 있는 물리를 잘하면 기계공학이라든가 연관성이 명확한데 원서를 내시면 붙을 가능성이 확 높아요. 학종으로. 학종으로. 그런 친구는 학종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가 특기가 확실히 있는 애들은 노려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다 비슷해. 이 제일 학종에서 문제입니다. 그럼 교과 전형을 그리고 교과 전형은 주요 과목만 반영하거든요. 그럼 어떤 애들 보면은 국영수 과는 1, 2등급을 받았는데 기술 과정 5등급 받은 놈이 있어. 얘들은 교과 전형으로 가면 돼요. 교과 전형에선 주요 과목만 반영해.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이거 다 어디가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중3, 고1이니까 집에 가서 엑셀에다가 우리 애가 갈 만한 목표 대학을 저처럼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칸을 추가해가지고 여기다 수능 최저도 써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험회사 그거 차트 붙이듯이 그 애방 문에다 붙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중간고사 보고 오면 거기다 빨간 매직으로 야 요까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봤어. 수능 최저 씨. 그래가지고 애가 자꾸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왜 자꾸 바이탈 사인을 재는 줄 아세요? 혈압을 왜 재? 그게 숫자로 와야지 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갔는데 혈압을 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쟀는데 149래. 그러면 오늘부터 술 끊어야지. 이게 자동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일반인 용어로 혈압이 좀 높네요. 그럼 아무 감흥이 없어. 숫자로 딱 보여줘야 돼. 특히 이과 애들은 숫자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난 이과 애들이 세특하고 있는 거 보면 꼴값이 네가 무슨 철학과냐. 명확히 숫자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옆에다 그거 써놓고 정시도 같이 써놔가지고 현재 네 위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왼수가 게임하다가 오늘은 참아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패든가 보여주든가 아니면 용돈을 연동시키세요. 1등급 올라가면 10,000원 추가, 10,000원 너무 싸나? 10만 원 추가 뭐 이런 거 해야 돼. 또 질문 아무거나 하세요. 네. 블라인드가 뭐냐면 여기 그 그림을 빼먹었네. 블라인드가 뭐냐면 우리 아파트에 블라인드를 쳤어요. 버티컬을 한 거지. 근데 버티컬이 이렇게 돌아갔어. 밖이 다 보여. 그게 블라인드입니다. 실제로는 어딘지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이거 왜 하냐면요. 요번에 서울대 의대가 65명을 뽑았어요. 학종으로. 근데 민사고가 4명 됐고요. 진선여고가 3명 됐고요. 외대부고 2, 상상고 2, 휘문고 1. 이거 딱 보면은 다 수능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됐어. 학교 이름 봐요. 명확히 봅니다. 그리고 고대는 학교 이름을 어떻게 보냐면 고대가 되게 웃기는데 학종에서 6배수를 뽑아요. 1단계에서. 그러니까 보통 경쟁률이 한 10대 1에서 15대 1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원서내내 중에 반 정도가 1차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사관들이 서류를 볼 이유가 없죠. 누구만 버리면 되냐면 내신이 너무 나쁜 애만 버리면 돼. 그러면 일단 5배수, 6배수는 뽑아줘요. 그리고 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가 반이 넘어요. 그럼 알아서 이제 반이 없어져,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애들 반 중에 서울대로 빠지는 애, 연대로 빠지는 애, 의대로 빠지는 애가 또 반쯤 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딱 뽑혀.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그 고대는 실제로는 이렇게 그 학교마다 대학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정시는 원래 내신을 안 걷어도 되거든요. 근데 정시 때도 학생부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A 고등학교에 내신 몇 등급인 애가 수능이 몇 등급인지 빅데이터가 있어요, 지들이. 그래서 이걸 돌려가지고 뭐 인천에 A 고등학교가 냈는데 얘네 학교가 그동안 고대 수능 최저를 맞춘 비율이 너무 낮아. 그럼 걔네 학교 다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최저를 못 맞추는데 굳이 1단계 뽑으면 뭐해. 그래서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가 대학에 제공이 되냐면 학교장 추천은 블라인드가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평고에 1등부터 10등이 고대를 학교장 추천으로 내면 거기에 고등학교 코드가 찍혀 있고 이름도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과 냈는지도 다 서류에 작성해서 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에 내는 애들은 학교 이름은 지우는데 그 코드는 있어요. 비교해보면 돼요. 학교 코드. 다 보고 뽑습니다. 안 그러면 도대체 강남 애들은 다 붙고 우리 동네는 왜 떨어져? 결과를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데 강남 애들이 세특이 제일 후져요. 제가 강남 애들 거 맨날 보잖아요. 그러면 휘문고 1등 세특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써요. 그냥 애가 수학 좀 잘해요.
한 줄이 한 줄. 근데 걔가 휘문고고 100점 1등급이야. 근데 그것도 담임 수학 선생님이 잘한대. 됐지 뭐.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종에 애쓸 시간에 공부하라는 거고, 세특 쓰는 건 그냥 선생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애가 쓴 거는 별로 그게 의미도 있지 않은데 그거 하느라고 공부를 안 하잖아.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천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는 원주도 가서 대구, 대전, 부산하고 원주를 갔었는데, 강원도는 의대 가는 애들이 거기도 이제 중학생들이 주로였어요. 그러니까 의대 가고 싶대. 그래서 비교과를 어떻게 내냐. 근데 거기는 지역 인재라는 게 있으니까 대부분 교과 전형이에요. 72%가 내신만 봐. 근데 막 1, 2등 하는 애들이 학종한다고 세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대는 그게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제발, 그러니까 이 표를 만들어 두면 왜 좋냐면, 이게 만약에 연대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데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 몇 명 뽑고 작년에 결과가 어땠고 최저가 어느 정도고 학종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눈에 보면 내가 학종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성적으로 올릴 건지를 아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줘야 돼. 한목에. 이렇게 부분만 자꾸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부분적인 얘기를 엄마가 듣고 와서 학종 여전히 많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애는 그게 자기가 갈 학종인 건지 어쩐 건지 분간이 안 되죠. 아주대 학종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과랑 같잖아. 또 네. 작년에 뉴스에서 강남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자퇴를 하는 경우가 그 아이들은 그러면 학종이나 교과 쓰는 것만 포기를 하고 수시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정시만 고민하기 위해 네. 그 하나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자퇴를 그렇죠. 근데 저는 자퇴하는 거는 반대하는데요. 내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에 4번, 수능 모의고사까지 7번을 시험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수시로 간다는 것도 있지만, 한 달을 긴장하고 일주일쯤 벼락치기를 해보고, 타이밍도 좀 요즘은 타이밍 먹으면 안 되지. 하여튼, 밤도 새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네가 그걸 안 하고 2년 동안 학원만 다녀. 그러다 고3이 됐어. 수능을 정작 봐야 되는데 시험 적응력이 떨어져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학교는 그만두면 안 되고 악착같이 가. 그래서 우리가 1학년은 다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2학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2학년 때 되면은 수원, 수투가 수능범이고 문학, 독서가 수능범이야.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하면 2과목이 수능범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과인데 내신에서는 물원, 화원, 생원을 해. 근데 나는 수능에서는 화원, 생원을 볼 거야. 그럼 물리만 버리면 되잖아요. 물리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학원도 안 다니고 벼락치기도 어영부영해서 물리는 5등급 받고 대신 화원, 생원은 1등급을 받아야지. 남들보다 덜 하니까. 그래서 2학년 시기가 내신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게 수능하고 거의 80%가 겹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내신만 하다 보면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2학년 1학기 3단원만 해. 1, 2단원 까먹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C줄과 날줄이 겹치듯이 번갈아서 항상 해주는 거. 내신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내신이 수시로 가는 도구만이 아니야. 시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애들이 왜 수능 올인하는 걸 왜 좋아하냐 하면 내신하면 10과목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야, 일로 와봐. 너 6개만 하면 돼. 그럼 애들이 너무 만세 불러. 물리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딱 그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1학기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됐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성적을 띡 봐. 아이씨, 이걸로 뭐 갈 데 없네. 그럼 빨리 정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호흡을 길게 가야 돼. 호흡을 길게 가서
정말 2점, 3점짜리라도 완벽히 맞추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너 이제 정시 올인해라 그러고 무리한 걸 하면은 애가 질리는 거예요.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이게 시간이 2년 반, 오늘이 수능까지 D-121일이거든요. 그럼 1학년이면 2년하고 120일 남은 거야. 그 기간 동안에 꼴랑 수학 3과목, 수원, 수투, 미정, 과학 2과목, 국어 2개, 문학, 비문학. 요거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제발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신 때 성실하게 내신 보게 해야 됩니다. 수능과 겹치는 과목은. 여러분도 내신도 보고 뭐 학력고사나 수능도 봤을 테니까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은 실력이 40%고요. 눈치가 20%예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아요.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왼수들을 보면 똑같이 수업 들었는데 이것들은 시험에 이거 나올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해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 뭐냐면 암기 능력 싸움입니다. 시간 안에 풀어야 되거든. 우리가 한국 조선사를 하는데 태정태세 문단세를 안 외우고 어떻게 조선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를 해둔 거는 시간 안에 푸는데 확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가 삼위일체가 돼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맨날 실력만 키우느라고 학원에다 돈을 쓴 거예요. 뭐 소마를 보내든 특목학원을 보내든 그래서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문제만 풀어. 그러면서 애들이 그거 하나 풀면 기도 살고 그래. 근데 이제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야. 중학교 이후가 되면 똑같은 걸 배우고 나서도 누구는 다 맞추고 누구는 틀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눈치가 없는 거거든. 눈치는 뭘로 키워야 돼요? 기출문제로. 여러분 내신을 높이고 싶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우리 학교 내신 문제만 100번을 풀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시험을 못 봐. 근데 이놈의 학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기출문제를 먼저 풀리지 않아요. 그거 주면 안 올까 봐. 그래서 앞에서 이상한 거 다시 가르쳐. 1단원부터 다 가르치고 기출문제는 맨 마지막에 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작년, 재작년, 3년 전 기출문제를 50번 반복해서 풀어봐. 틀리기 쉽지 않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하려면 뭐만 풀면 돼? 기출문제만 풀면 되잖아. 근데 우리 4점 킬러를 버려야 돼. 그러면 킬러를 다 빼고 풀면 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해. 그래서 애들이 솔직히 공부를 안 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덜 억울한데 자기도 할 만큼 한 거야. 나도 수학을 일주일에 나도 10시간을 공부했대. 근데 그게 수행평가가 4시간이 있어. 그러면 사실은 6시간 한 거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고3 놈들이 하도 사기를 쳐가지고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여기다 가둬놓고 제가 인터뷰 물어봐. 설문조사를 했어요. 야 너는 하루에 고3이니까 하루에 너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 것 같아? 그랬더니 왼수가 5시간이래. 딱 보니까 얘는 수능이 5등급이고 절대 5시간 할 리가 없는 애야. 얼굴에 써 있어. 근데 지는 5시간 했다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여기 CCTV로 감시를 해봤어요. 녹화해가지고 봤어. 그랬더니 이게 5시간 앉아있긴 하는데 일단 물 먹으러 10번 나가고 화장실은 50대 후반 아저씨들 화장실 자주 가듯이 가요. 그리고 이제 책을 10분에 한 권씩 바꿔. 국어했다, 수학했다, 수학할 때도 문제집 풀었다, 정석 봤다. 하여튼 제대로 앉아있는. 그래서 진짜 공부한 것만 따져보니까 지는 5시간 했다는데 실제로는 한 1시간 30분쯤 했더라고. 근데 얘는 스트레스를 5시간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효율 이런 게 하는 거지. 근데 1등 하는 놈들은 진짜 효율적으로 공부해요. 딱 이걸 내가 하면 이게 도움이 되겠다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구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3이다. 그럼 중3이 영어 공부한다고 해리포터를 읽고 있어. 그럼 이거는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잖아. 취미생활. 그럼 이제 내가
영어를 해리포터를 3시간 읽고 수능 문제를 1시간 풀었어. 그럼 나는 대학 가려고 공부는 1시간 한 거야. 이렇게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게 있죠. 또 뭐 질문 없으시면 하여튼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